그렇게 했던 걸 갖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관사들이 직장 동료 아파하고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오진 안 했을 거다. 근데 저도 이런 부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관사들 후배나 선배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. 내 동료를 아파하면서까지 내 동료를 갖다 힘들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소상을 갖다가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라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극소수에 되는 사람들을 갖다 그런 일정 부분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.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사무소에 공란이라는 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서로 좀 힘들지만 이해를 해가면서 그 공란 자리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기관사를 갖다가 옮기고 그 기관사를 대신에 또 아픔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그 자리를 또 들어오고 이런 모양새는 너무나 좀 이 보기에도 안 좋고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대표님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500명 중에서 소수의 점들이 좀 제안을 했으니까 또 하지만 우리가 전부를 할 수 없습니다. 그 점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래요. 이걸 떠나서 어떤 이료선, 근무선에 업무에 날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보수가 차이가 있다 하면은 또 전부 안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어떤 그런 조건에서는 구성간의 전부를 해가지고 어떤 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합니다. 승무조의 말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무부에서 성무지부에서 운전차나 공사에 계속 요구했던 게 그 운전직의 지금 인사 문제가 사실 이제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,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정보 기준 마련을 해야겠어요. 그죠? 옛날부터. 그런데 공사에서는 합리적 정보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관사 500명을 5년 단위로 순환적으로 시킨다 하면 1년에 100명씩 해야 됩니다. 그럼 매달 정보를 내야 돼요. 성무 인력 구조사. 매달 3명씩 정보를 내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또 공사의 처지도 아닙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게 선발대회 하는 사람이 기준이 없이 선발자에 그냥 러시안 룰렛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같이 내일 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돼요. 그럼 그게 또 불안한 거죠. 사람들은. 그게 있고. 그래서 이전에 4호선 운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4호선을 할 때 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성무의 이 순환 정보를 규정하고 하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그걸 하지 않았어요. 그런 팀에서. 맞잖아요. 그리고 이런 문제가 관해서 작년에도 그 문제가 터졌어. 올해 와서도 저희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통상이동 도착하면 결국 4호선 문제가 어떻게든지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리되는 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비중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입학 능력 전환이 있을 거고, 이런 걸 관련해서 같이 하면서 정보 기준을 정해가면서 이걸 마련하면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그냥 갈 준비를 할 거야. 이런 것도 있는 거죠. 그죠? 그런 것들을 예측성 있게 이런 걸 만들어가야지.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소장한테 잘 비면 안 가고 소장한테 못 비면 가고, 그럼 사람들은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고,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내 지키가 될 건데, 그냥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뭐 2호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3호선으로 가거나 4호선으로 가려면 사고 치면 되겠네.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? 사고 치면 못 내거든요. 사고 치면 못 냅니다. 왜? 거기 있으면 사고를 치니까 다른 데는 사고 나는 뭐 보내놓으면 거기서 사고를 치는 말은 내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관계가 없거든요. 공사 전체는 똑같은 사고예요. 그럼 어떤 사람이 고민합니다.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고당치를 뛰라야 하고 좀 계획 끄고 뭐 하면 되겠네.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무에서 이제까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최대한 조정해서 이렇게 최대한 정보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. 안 해가지고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, 지금 또 이번에 뭐 한국성당 처음에 10명씩 풀린다 나왔다가 지금 뭐 5명, 3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우리는 몇 명이든 모릅니다. 왜?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. 근데 소문은 무성합니다. 소장들은 전화하고 있고, 이 관례를 전화하고 있고, 아무도 안 가면 누구 찍어서 보낸다 하고 있고. 그럼 그걸 듣는 기관사들 마음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어떤 정보의 기준, 또 미리 사전에 예고 뭐 이런 말씀을 좀 치는데, 사실
먼저 갈 때 물론 그 늦게 아는 거는 그것도 이해했기 때문에 같이 소장하고 노동자들이 얘기했고 앞으로 우리 그래요. 기준이 그 3호선에서 가장 오래 장기 근무한 사람 이 사람 우선 첫 번째는 회망자고 회망이 없을 때는 장기 근무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이 그래도 그 근거리에서 출퇴근 가능한 그 장소 이걸 고려합니다.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서 이런 2만 대만이기 때문에 당시 이번에 선거 대상이다 통보를 해줍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규정적 편은 아니고 하지만 한 500명 되는 모든 기관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기준 다 따를 수 없습니다. 그걸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요, 그럴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자체가 기관사가 30년을 근무하셨으면 1호선 10년, 2호선 10년, 3호선 10년 해야 합리지. 객관적으로. 안 그렇습니다. 아니 어떤 사람은 3호선 20년, 2호선 10년, 어떤 사람은 1호선 20년, 2호선 10년 이게 공정한 건가요?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공정성을 사람들은 다 의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럼 그 공정성을 갖추려고 지금 역 같은 경우는 호선별 4, 6개월도 돌잖아요. 그죠?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. 왜? 내 4, 6개월 되면 2호선에서 삼성 가거나 1호선 간다. 다 알고 있습니다. 맞잖아요.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. 기술의 분소들 다 그렇게 돌고 있어요.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. 왜? 공정하게 1호선, 2호선, 3호선 가고 근무지 안에서 1급지, 2급지, 3급지 갑니다. 그죠? 근데 성문을 걸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. 지금 현재. 왜? 다이아를 보면 3호선이 제일 깨끗하고 지금 옛날에 1호선, 2호선 다이아가 제일 좋았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2호선에 있는 근무자들이 3호선에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안 갔어요. 왜? 그럼 내가 가면 누가 나와야 되거든. 왜? 2호선에 옛날 그 개통될 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닙니까? 1호선에서 근무하다가 쫓겨온 사람들이에요. 비여식으로 큰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가게에서 누구를 또 드러낸다?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됐어요. 근데 근로요건이 제일 안 좋았던 신평에서 요구가 많았죠. 현실적으로. 그래서 신평의 그 요구자들이 최대한 사무소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해서 그런 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터지는 문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소장이 찍는 대로 아니면 인사권자가 찍는 대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인사권 찍는 대로 가는 대로 뭐 발령되면 가야죠. 직원이 안 그렇습니까?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국가는 있는 거죠. 자, 그 국가는 있는 거죠. 근데 우리 김상배 의원하고 나영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나영님께서 뭐 이제 자권자 지키고 그런 점 말고 기본적으로 기관사 정보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면 사무소는 오래 되게 봤죠. 하지만 이제 공평 차원에는 기준 정립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론 기준에 의거해서 가장 오래된 사람 또는 뭐 희망자 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재단에서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정책부에 오셔서 노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어떤 기준을 그래서 지금 정부인이 좀 정립되어 있는데 할 때 어느 조합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 승무집에서 가장 근무 조건이 좋은 데가 사무선과 광안이잖아요. 심평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뭐 내부에서 나름대로 뭐 기준을 좀 많이 놓자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달라는 그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3월 26일자 정보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정보 기준이라는 게 지금 제시하는 합리적 정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면 그럼 조합에서 합리적 정보 기준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나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 끝없는 이야기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 따라가고 합리적 기준을 조합에서 그 소감 그런 기준하고 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.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
여기 안전이냐, 그 합리적인 그 지금 정보 기준이냐, 그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합리적 정보 기준 아니에요? 예, 그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게 그 열차 종류가 다 다릅니다. 저 박희철 운영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1호선, 2호선, 3호선 다 열차 종류가 다를 겁니다. 그러면 그 열차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차는 스틱차고 어떤 차는 오토면은 그 스틱 몰다가 오토 몰면은 뭐 편하겠죠. 그런데 반대로 오토 몰다가 스틱 몰라고 하면은 억수로 버벅거릴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. 안전을 가장 중요시할 거면 그런 부분에서 무게감을 많이 둔다면 이 정보를 이렇게 지금 우리 승무지부장님이나 승무지회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무겁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, 그래도 그 열차를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3호선에 계시고 2호선에 1호선에 각각 포진돼 있는데 옮기면은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잘 몰지만 이 차는 새로 몰아야 되니까 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? 그건 법으로도 돼 있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승무지부장님이나 승무지회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우리 저기 공사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이거를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이제 조금 말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합리적 기준 정립은 그거는 조합에서 기준 없이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합리적 기준을 갖다가 조합에서 어떤 쪽으로 소관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는 제가 말씀드렸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우선 오래 근무하는 게 맞다. 하지만 아까 뭐좀 좋은 근무지, 아까 사무소, 그런 데는 조금 그래도 실패된다는 좀 그런 조건이 좀 보니까 정확한 차원,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이런 필요하다. 그 말씀 드리고 합리적 기준은 서로 마련하자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렇게 정립을 하고 인사 문제가 승무관사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서 여기나 기준처럼 아까 오게도 다른 이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 기준 나올 때까지 그냥 뭐 제가 청년이지만 그 좀 이거를 유보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거는 이런 우선에서 예. 말씀드리고 일단 공무집에서 저희는 저기 좀 이따가 하려고 지금. 아까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량 무슨 어떤 승무지부 인사가 문제로 이렇게 교섭이 저는 만들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승무가 이 인사 문제와 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승무의 10년을 제가 2호선을 15년을 공부했지만 1호선 가면 신빙하고 똑같습니다. 신비하고 똑같습니다. 한 3년간은 진짜 신비자처럼 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3년간에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내가 오참이잖아요. 시골에는 오참인데 사고를 내면 오참이 누구도 못한다는 인식이 큽니다. 그래서 기관사들이 왜 그 정보를 오참들이 어려움이 하냐면 제가 20년을 2호선에 근무하다가 3호선에 갔는데 신비자하고 똑같아요. 근데 가서 진짜 간단한 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열차 5분도 주고 10분도 준다거든요.